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 3박 6일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도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특히 이제 이 토요일에 가뭄 피해 강릉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네, 8월 30일 오후 7시 기준으로 강릉시 일원의 재난사태 선포와 국가소방동원령 발동을 지시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가봐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어요.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이 관련해서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30일 아침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즉석에서 결정을 해서 일정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네.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강릉 생활용수의 거의 90%를 오봉조소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오봉조소지가 거의 말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8월 20일부터 제한 급수를 하고 있고 네. 공공화장실도 폐쇄됐고 이게 학교 단축 수업이나 휴교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기상 예보를 봤더니 오늘도 오후에 뭐 잠깐 비가 몇 방울 떨어진 정도로 오고 주말에도 비 예보가 있긴 하던데 비가 정말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하기 때문에 재난사태로 선포를 하라고 지시했고 선포가 됐고, 그리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뭐가 정말 문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도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좀 본 바로는 강릉시장에게 거듭 질문을 던지며 좀 답답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또 주목을 받았어요. 이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강릉시장이 지하댐 건설 문제랑 네. 영곡 저수장 건설 문제를 좀 섞어서 답하면서 상황이 좀 꼬였어요. 대통령은 그 지하댐으로 물 1만 8천 톤을 확보하면 네. 그 다음에 그 물을 정수하기 위한 시설을 만든다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 그랬지 않냐. 그러면 그거를 원수는 어떻게 더 확보할 거니? 라고 계속 묻고 있는데 원수. 강릉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못한 거죠. 그래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나서서 네. 기존보다 더 크게 지어야 하니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충 설명했는데 대통령이 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결국 항목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산출해오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강릉시장이 간문대책 회의 전에 그 오봉조수지를 직접 갔었거든요. 대통령과 함께. 네. 그때도 9월엔 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했다가 대통령한테 이제 하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예. 핀잔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 황당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강릉시장이 아마 하려고 했던 말은, 그리고 해야 했던 말은 네. 하루에 14,800톤 규모 정도 생산이 가능해요. 영곡 정수장이. 거기는 이미 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 오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네. 시설 개선만이 아니라 규모를 더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32,000톤을 더 증산하도록 해야 되겠다. 예. 여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강릉시장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건지 아니면 긴장한 건지 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이 예산 뭐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예산안을 짜오고 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면 다 알 수 있었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또 지원 요청을 해야 그게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나가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성남 시절부터 이 나라살림연구소와 정책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에 박근혜 정부와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지방지정 교부금 축소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재명 시장이 단식까지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때 성남시 공무원들 연구소로 보내서 예산 관련 교육을 받게 했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본인이 경기지사로 들어왔을 때도 이 정도까지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예산안을 갖고 왔을 때도 그래 한번 놓고 가봐라라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직접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보였다고 하죠. 네. 그래요. 자, 뭐 지자체장들은 모르겠습니다. 긴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대로 답변을 하고 제대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강릉의 이 가뭄 문제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재난 사태로 선포가 돼서 소방 뭐 탱크차나 또 일반 이제 이 물탱크 차까지 동원이 돼서 이제 하나하나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지원을 할 텐데 뭐 지원도 중요하지만 빨리 또 비가 내렸으면 좋겠고 지금 네. 전국에 내리는 비가 다 강릉에 가서 좀 오늘 정도는 좀 팍 퍼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좀 근본적인 지시 같은 것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속초 같은 경우처럼 지하댐으로 건설해서 이걸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 강릉도 이거 10여 년 전부터 계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계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암댐 활용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해수 담수화를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어떤 근본적 대책 주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대통령실 인사들이 뭐 적극적으로 언론 뭐 접촉 또 인터뷰 이걸 계속 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미 성과를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요.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와 네. MBC 뉴스에 출연했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JTBC 뉴스룸, CBS 라디오, KBS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네. 오늘도 출격합니다. 그 김용범 정책실장은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을 하고요. 네. 또 안보실장은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무수석도 지금 YTN 라디오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원래는 취임 100일 전에는 방송이나 유튜브 출연을 좀 자제한다는 기조가 있었는데 좀 변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이미 이제 대통령실 인사들의 SNS도 적극 활용하라라고 주문한 바 있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또 국민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방미 이후에는 특히 이제 성과도 알리고 뭐 가짜 정보나 가짜 뉴스에도 대응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모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이제 금거북이 수수 의혹 이게 지금 불거져 있고 그 가운데 이배용 국교위원장 금거북이를 주고 또 이제 뭐 메시지까지 편지까지 적어줬다라는 게 지금 특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이배용 위원장이 휴가를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일단 이게 오마이뉴스 단독 취재 보도를 통해서 뭐 휴가 이거 뭐 결제는 났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확인이 됐던 건 29일 날 밤에 휴가 네. 결제 안 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저희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휴가를 결제해 준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측에서는 오마이뉴스에 휴가를 제가 받았다 하더라도 네. 법률상 휴가와 국회 출석은 별도다. 국회 출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어떤 특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특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그거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를 대통령실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문제가 사실 그리고 기소되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 특검이 이 매간 매직 의혹에 대해서는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수사 상황을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적인 것들은 좀 처리를 해준 상황이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 사실 처음 알려졌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신상 발언을 할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아쉽다라는 정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네, 그런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배용 위원장 휴가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걸 안 나오고 휴가를 가버렸다. 이거 뭡니까? 근거북이 뭐 또 어디 있나 그거 찾으러 간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보여요. 자, 이재명 대통령 이제 방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 일정은 좀 어떻게 예정이 돼 있습니까? 당장 오늘은 공개 일정은 없는 상황이에요. 예. 하지만 민생 경제에 집중한다는 기조로 이번 주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5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네. 국가 성장 전략에 대한 생중계 토론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기재부, 산업부, 가기부 등이 이제 네. 발제를 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방식인데 음. 지난 7월에 있었던 중대재해근절대책 관련 토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네. 번째 국무회의 토론 생중계고요.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도 국내 제조업 현황을 진단하고 음. 이 정책이나 금융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방에 대한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네. 대통령이 또 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예고했습니다. 네. 이제 취임 100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언제 열리느냐도 주목받고 있는데 음. 아마 이번 주 중에 뭐 간략하게 개괄적 방향이라든가 시점을 얘기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민생 경제에 또 이제 주목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떤 행보가 진행될지 저희 계속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강릉에 이제 갔던 그 모습 저희 영상을 통해서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참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답답해하네요. 이 영상을 보니까 이경태 네. 기자도 보셨겠지만은 이거 계속 한 5분, 6분 정도 서로 말을 주고받는데 이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저도 참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영상이 퍼지면서 네. 이번 강릉 가뭄이 인재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아, 왜냐면은 이 강릉의 지역적 특성 예. 그리고 예전에 도암댐에 용수를 쓰지 않기로 한 점 그러면서 오봉조수지에 음, 그 생활용수 사용이 집중된 점 이런 네. 것들이 오래된 고질적 문제인데 행정가들이 정치인들이 이 음,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마련하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땜질식 처방을 계속 하다 보니 네. 오늘날 같은 굉장히 극한 상황에 도출됐고 속초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한 네 차례 정도 단수 사태가 있었거든요. 어, 거기에 대비를 해서 지하댐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워터밤 축제 같은 거를 강릉 가뭄이 있는데 비슷한 속초에. 지역인 속초에서는 예. 워터밤을 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아, 이런 어떤 비교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강릉 시민들은 또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빠르게 이 문제 해결이 되고 이제 철저한 대응, 완벽한 대응이 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